네, 이슈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개편인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들의 불편과 혼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한계점들이 지목되고 있는지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시작한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확진자 발생을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맨 처음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체계였습니다. 생활 방역에 필요한 1단계, 지역 유행 수준인 2단계, 전국 유행 수준인 3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다소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 0.5단계, 알파 단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이때 생겼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살펴보면 4단계로 바뀌었는데요. 사적 모임은 단계별로 제한을 두어 강화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크게 완화했습니다. 2단계까지는 큰 제한이 없고 3단계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같은 업종의 운영이 오후 9시로 제한됩니다. 솔직히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번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은 잦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3월 말까지 이걸 논의를 했다 그러면 6월 말에 다시 논의한다. 저는 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환경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근거도 바뀔 거거든요. 과잉 규제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적절한 규제로 바꿔줘야죠. 세 번째 개편안이지만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인 이상, 그러니까 9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는데요. 그 나눈 단계에 왜 5인이냐, 9인이냐, 3인이냐 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갔으면 더 좋을 뻔했죠. 예를 들면 실내 체육장, 체육시설에서 충분히 환기고 뭐고 거리두기고 한 실내예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있는 시설과 안 한 시설 뭐 이런 걸 분류해 가지고 우리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업종들에 대한 DB를 만들었어야 돼요.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이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좀 개편하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직접 참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보셨을 텐데 네. 간단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자율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단계를 조금 줄였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 5단계에서 4단계를 줄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의 제한은 어느 정도 가지만 금지, 집합 금지의 부분은 이제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 4단계 때 일부 그 유흥업소에만 4단계에 제한 금지를 하였죠. 예.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기에는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총평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이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업종별로 좀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네. 좀 세분화된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는 이제 융통성을 좀 살렸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별 관련해서는 일부 그 내용을 담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제가 주장을 하였지만 예. 업종마다 동일로 보면 안 된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예로서 제가 그때 노래방을 얘기를 했거든요. 노래방이요? 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일반 노래방이 있고 코인 노래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술도 마시고 도우미도 뭐 부르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 노래방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노래방이긴 하지만 다른 업종이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형태에 따라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아쉽다는 말씀이시고. 거죠. 예. 혹시 뭐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예를 들어주실 만한 그런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세 가지 그 3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밀집, 그다음에 밀접, 예. 밀폐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또 지하철 같은 경우 지금 대중교통에는 사람들이 밀집되기도 하고 밀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업장, 특히 뭐 음식업 같은 데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에 그 조건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에 좀 걸맞는 방역 대책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방역 기준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소상공인의 생존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 대응 능력에 맞는 방역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반역을 했을 때 예.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줘야 한다.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무한 책임만 주고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구도 그거에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 방역 그 지침에 따른 뭐랄까 영향력이 또 동참하고자 하는 의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좀 지원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좀 미흡한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 하실 때 직접 네. 참석을 하셨으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방역의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예. 그게 왜 생기느냐. 결국에는 업종하고 규모, 그 다음에 지역, 그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좀 세밀하게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냥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또 그 평수에 따라서 그 뭐 제곱미터당 했는데 그걸 뭐 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평수 안 따지고 참 뭐 활동을 하게 만들면서 왜 소상공인 업종에는 뭐 몇 미터에는 거리두기를 둬야 한다. 8m나 뭐 4.제곱미터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 범위보다 더 밀접하게 서로 네. 붙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소상공인에게만 이런 그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냐 이런 지적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언제 될지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지원 방안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좀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고비용,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유동성 확보거든요. 예.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무이자 대출을 좀 증가해달라, 대출의 폭을 넓혀달라,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 지원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대료 지원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업종이 제한되든 아니면 금지되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료를 사업장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 하는 그 현실, 그렇죠. 그걸 좀 지원책에 담아달라. 그 마지막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부가세 있지 않습니까? 예. 부가세 같은 경우를 좀 감면해라.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뭐 10% 내는 거를 5% 정도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답안들이 좀 나온다면 소상공인들의 이런 위기 극복에 또는 이런 어둠의 긴 터널을 이뤄가는데 희망이 되지 않겠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 홍보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